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국어 수업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교과서 55쪽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을 통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훈이와 형진이의 대화, 그리고 송이와 유정이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죠.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와 나에서 경훈이와 송이가 친구에게 기대했던 반응과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에 기분을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읽어봤으니까 가에서 경훈이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경훈이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렇죠. 교내 대회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장을 형진이에게 보여주면서 형진이에게 뭔가 칭찬의 말을 듣고 싶었겠죠. 인정을 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상탕 기념으로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할 참이었는데, 우리 형진이가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고개도 안 들어요. 게임을 계속 하면서 대충 건성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막 좀 뭔가 이렇게 그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상 받았으니 잘났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형진이가 보이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겁니다. 자, 그렇게 빈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가에서 경훈이는 형진이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칭찬을 기대했는데 형진이와 대화한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나빠졌어 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빈칸에. 자, 그리고 나에서 송이와 유정이의 대화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송이는 어떤 상황이었죠? 네, 고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고민이 있어서 유정이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는데 유정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였나요? 막 되게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또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나무라는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송이 입장에서는. 좀 위로도 받고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면 했었을 텐데 오히려 비난을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거를 정리를 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나에서 송이는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랐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유정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유정이의 반응에 기분이 매우 상했을 겁니다. 자,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교과서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와 나에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한 말을 찾아보고 그 말의 문제점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미 교과서에 적혀 있듯이 가에서는 형진이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왜?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짠, 나 이거 상장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그거를 되게 친구는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서 이제 친구에게 자기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형진이에게 보여줬는데 뭔가 칭찬을 바라면서 보여줬는데 그래? 난 또 뭐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상 받았으니까 나한테 한턱 내 막 이런 식으로 그 기대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줬던 부분이
상대방의 마음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들의 문제점 뭐겠습니까? 일단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 또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말했다라는 게 문제점이 되겠죠. 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교과서의 빈칸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못한 말이 됐을까요? 그렇죠.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줘야 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나무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나무랐고요. 그 다음에 넌 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다 문제점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말해요.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감해주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만 했던 부분. 이런 게 이 대화의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대화를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한번 고쳐봅시다. 가와 나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짝과 함께 공감하는 대화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가를 한번 고쳐본다고 하면 일단 경훈이가 형진이에게 말을 걸어오면 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임을 하던 걸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경훈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훈아, 표정이 좋아 보이네. 관심을 표현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또 경훈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 이것 봐. 지난번에 교내 발표대회가 있었잖아. 거기서 상을 받았어.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을 보여주는 경훈이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매우 좋고 나한테 인정받고 싶구나, 칭찬받고 싶구나 캐치해서 그거에 맞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상장을 내민 친구에게 적절한 반응은? 그렇죠. 와, 대단한데? 잘했다. 너 발표대회 나가려고 많이 준비했잖아. 인정해줘야죠. 그러면은 경훈이가 당연히 응,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하잖아. 그래도 그렇게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기뻐. 그러면 형진이는요? 그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뿌듯한 마음이겠다. 축하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면 경훈이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완전 감동이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한 턱 낼게. 그러면 형진이는 기분 좋게 떡볶이 얻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의 그 잘못된 대화의 상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말하기를 했을 뿐인데 떡볶이가 생겨요. 자, 말을 참 잘하고 공감해주고 대화를 원활하게만 잘 해낸다면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생겨요. 이 대화를 고쳐보니까 확실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겠죠? 자, 이제 교과서 57쪽 생활 속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는 역할극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따로 적으실 건 없고요.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기 스스로 대화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감하며 대화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빈정을 상하게 했던 그런 대화의 결과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때의 경험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나의 언어, 대화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특별히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거기 57쪽 1번을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대화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선생님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웃과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 왜냐하면 뭐 이웃과 갈등을 겪을 때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혹은 뭐 나는 친구와 공감하며 대화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어. 왜냐하면 친구와 갈등을 겪을 때 서로 배려하지 못하면서 대화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쪽 2번, 3번은 이제 역할극을 실제로 해보는 대본을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을 활용해서 역할극 대본을 써보는 건데 이거는 건너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59쪽에 그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은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전에 마음속에 좀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대화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의미 있고 공감하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그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좀 점검을 해주세요. 두 번째, 대화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가, 눈을 맞춘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 적절히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시선을 맞추는 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또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잘 갖춰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적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서 좋은 대화를 많이 많이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60쪽 정리와 점검 보도록 할게요. 꿈꾸는 소녀, 소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은이는 미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미나의 뭐를 이해하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황 혹은 처지를 이해하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은 엄마는 미나 엄마와의 대화에서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 자신의 말로 모하면서, 그렇죠, 재진술하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유하고 있었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O,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듣는 것을 공감하며 듣기라고 한다. 네, 정답이네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들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대화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그저 앞에서 내가 힘들어 라는 거를 그냥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뭔가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들어주는 거,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뭐 꼭 반드시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충고를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X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공감하며 대화하면 대화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 두 가지였죠. 네, 얘는 O입니다. 자,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상담해온 친구의 글을 읽고 공감을 표현하는 답글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내 고민을 들어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서 학자가 되기를 바라셔. 부모님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볼 때마다 공부나 하라고 하셔서 아주 속상해. 자, 이런 거는 가장 좀 어울리는 답글은 어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유사한 경험, 지금 이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친구와 자신도 비슷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는 그때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었어. 라고 조언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댓글이 되겠죠. 나도 너처럼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와 내가 원하는 진로의 방향이 달라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부모님에게 그 계획표를 보여드리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 부모님이 나의 꿈을 응원해 주시기로 하셨었어. 너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공감할 표현하는 답글을 여러분들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어휘력 높이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글자를 골라 제시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물상자를 열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 돋워주는 거, 그렇죠. 격려입니다. 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 자,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키워드였죠? 네, 공감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 라는 것은 네, 존중이겠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그렇죠.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보자. 막내는 몸이 허약해서 그런지 잔병치레가 잦다에서 잔병치레할 때 레가 아이냐 어이냐의 차이인 거죠. 자, 뭘까요? 정답은 네, 잔병치레 어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집중했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 했던지가 맞을까요? 했든지가 맞을까요? 네, 앞에 있는 했던지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함부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단원 3 공감하며 대화하기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동안 공감하며 대화하기 소단원의 내용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이제
대단원 1단원이 정말로 끝이 난 거예요. 2학년 올라와서 처음 배운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이 꽤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반어, 그리고 운율 형성 방법, 또 풍자, 그리고 역설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번 한 4차 시 동안 배웠던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렇죠? 네 가지 맞죠?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대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